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비서 가드림의 김소영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은 회사에서 꼭 필요한 사람인가요? 요즘처럼 정보가 넘치는 소셜 시대에 나를 알리는 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하지만 나를 어떻게 알려야 할지 그 방법을 몰라서 막막하시다고요? 그렇다면 오늘 가드림 뉴스 주목해주세요. 오늘은 SNS를 활용해서 나를 알릴 수 있는 방법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알아두면 좋은 소식, 소셜 브랜딩. 이인복 소장님의 인터뷰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컨드 브레인 연구소의 이인복입니다. 이 브랜딩하고 소셜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전에 먼저 아셔야 될 부분은 스마트 트렌드에 대한 부분입니다. 트렌드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7가지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도 이제 2013년이 되다 보니 가장 중요해진 새롭게 떠오르는 키워드가 2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소셜이고 두 번째는 빅데이터입니다. 소셜 브랜딩은 이 중에서도 소셜에 대한 이야기에 더 가깝습니다. 자, 소셜은 소셜 미디어에 대해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개방과 참여와 공유로 이루어집니다. 이 중에서도 브랜딩은 공유의 키워드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보면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고 1600년도에 데카르트가 이야기를 했죠. 왜 2013년도 새로운 키워드는 나는 공유하기 때문에 고로 존재한다로 생각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걸까요? 는요, SNS 래피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 스피드보다 더 빠른 게 래피드입니다. 래피드라고 하는 것들은 휘발성의 빠른 스피드를 얘기하죠. 자,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가 지금까지는 다른 사람들이 식사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궁금하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공유하는 게 너무 쉬워지다 보니까 이제는 굳이 궁금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의 식사, 어떤 것들을 먹는지까지 알게 됐죠. 나도 끼워달라. 나도 함께 하고 싶다. 그게 바로 투게더라고 하는 새로운 부족과 새로운 무리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소셜을 정의한다면 부족사회 그리고 무리로 생각되어질 수 있습니다. 자, 물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브랜딩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동안에 마케팅에 많이 치중해져 있다 보니까 굳이 알릴 필요가 없다. 내가 열심히 한다면 내 일에 있어서 정말 전문성을 가지고 열심히 한다면 누군가 언젠가는 알아주겠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누군가 언젠가 알아주는 게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릴지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자, 성경 말씀 이런 얘기가 있죠.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 시대에서는요,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른다라면 계속 모릅니다. 누가 알려줘야 될까요? 저희가 알려줘야 되죠. 인정받고 싶다라면 스스로 알리는 거, 스스로 자랑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소셜 브랜딩의 특징으로는 2가지, 아까 전에 이야기했었던 굉장히 빠르다라고 하는 래피드와 그리고 2번째 키워드는 신뢰입니다. 브랜딩이라고 하는 것들이 마케팅적으로 접근되어지지 않으려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끝까지 이어가시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신뢰가 바탕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개인 브랜딩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프로세스로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반드시 여러분들만이 가지고 계시는 스토리를 찾아야 됩니다. 거기서 시작을 해야 됐죠. 내가 뭔가 알려야 된다는 브랜딩이 있다면 스토리를 찾고, 2번째로는 SNS뿐만 아니라 트위터, 블로그, 페이스북 굉장히 많은 수단들이 저희들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가장 적합한 수단을 찾아서 자신을 알리기 시작하고, 그랬을 때는요, 한 가지 주제로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뭘 하는 사람이지? 이것도 잘하는 것 같고 저것도 잘하는 것 같고, 그게 아니라 한 가지 단일한 키워드, 딱 여러분들을 떠올릴 수 있는 한마디의 여러분들이 정의가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일관성 있게 주제를 정했다라면은 그 키워드로 얼마만큼 자주 이야기할 것이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야기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야기를 할 것이냐, 매일 나를 알릴 수 있는 수단을 어떤 것으로 삼을 것이냐, 이 4가지 프로세스, 다시 한번 얘기했습니다. 스토리를 찾고 알리고 한 가지 주제로 지속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리하자면은 브랜딩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광고가 아닙니다. 브랜딩을 광고로 생각하는 순간에 사람들이 거절하기 시작하죠. 브랜딩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리는 데에서
내가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린 데 시작하기 때문에 절대로 어드버타이징이 아니라 릴레이션십입니다. 관계의 시작입니다. 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리겠습니다. 나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고 내 관심사는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알리기 시작한다면 이제 여러분들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친구 관계가 되어져 있고 그 친구 관계는 신뢰에서 출발하게 되어지겠죠. 자, 과거의 퍼스널 브랜딩하고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과거의 퍼스널 브랜딩이라고 한다면 회사 혹은 회사 일과 별도로 나에 대해서 알릴 수 있는 수단을 최대한 선택해서 알리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퍼스널 브랜딩으로 해서 구축되어져 있는 개인들을 굉장히 싫어했었죠. 근데 요즘에는요, 소셜 브랜딩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쩔 수 없이 그 출발점은 개인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업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하루에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게 회사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하는 일을 통해서 나의 전문성을 알리는 게 필요하겠죠. 그렇다면요, 회사 입장에서도 한 개인이 회사에서 하는 일, 현재 하고 있는 현업을 배워 나가면서 자신을 브랜딩한다. 게다가 회사까지 알린다. 싫어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셜 브랜딩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회사와 개인의 가장 좋은 윈윈할 수 있는 모델일지도 모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은 소셜 브랜딩의 가장 큰 핵심은 신뢰입니다. 절대로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할 수 있는 일들, 잘 하고 있는 일을 바탕으로 해서 얘기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이 잠깐 좋게 보이기 위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 분야에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다. 전문가가 아님에도 전문가인 행사를 하기 시작한다. 그렇다면 반드시 여러분들과 친구가 되어준 누군가는 여러분들을 밝혀내고 합니다. 거꾸로 재밌어야 됩니다. 소셜 브랜딩의 가장 큰 특징은요, 재미가 있어야 됩니다. 재미가 있다라는 얘기는 억지로 나를 브랜딩하고 꾸미고 만들고 시간을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 회사에서는 A라는 일을 하고 있는데 회사가 끝나자마자 마치 지킬박사 하이드처럼 나는 변해서 다른 일로 브랜딩을 한다? 그러면 너무 피곤해지면은 귀찮아지죠. 절대로 이 브랜딩하는 것 자체가 일이 돼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꼭 필요한 사람인가? 소셜 브랜딩을 하는 우리에게도 역시 가장 필요한 질문이 아닌가 합니다. 저희가 소셜 브랜딩을 하는 이유는 당당한 개인이 된다는 의미이고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대체될 수 없는 존재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짧은 강의를 통해서 이야기 드리는 것도 좀 작기는 하지만 다시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서 당당한 개인이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소영이가 알려드리는 내 손 안의 정책, 오늘도 시작해보겠습니다. 곧 있으면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이죠. 추석이 되면 선물 세트도 사야 하고 제사상도 차려야 하는데요. 올 추석에는 우리의 전통시장을 활용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중소기업청이 8월 30일부터 전국 50곳 전통시장에 장보기 및 배송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고객이 전통시장 상인의 콜센터에 필요한 물건을 전화 주문하시면요, 장보기 도우미가 최적의 물품을 구매, 집 앞까지 배송해드리는 서비스인데요. 그렇다면 어떤 시장이 지원이 되나요? 궁금하시잖아요? 전통시장 장보기 앱을 다운을 받으시면 본인이 계시는 가장 가까운 시장이 검색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클릭 한 번이면 콜센터까지 자동으로 연결이 되니까요. 올 추석에는 물건도 좋고 가격도 싼 우리의 전통시장 꼭 활용해보세요.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인재가 회사에 필요하신가요? 그렇다면 작년 인턴제 지원 사업에 주목해주세요.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만 50세 이상의 장년층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정보서비스업이 그 대상이 되고요.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인턴으로 채용할 때는 월 임금의 50%를 80만 원 한도로 지원을 해드립니다. 정규직으로 채용을 할 때는 6개월간 월 65만 원의 추가 지원을 해드립니다. 신청은요, 중소기업 중앙회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로 해주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전체 기업의 99%인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중요한 버팀목이자 희망입니다. 저희 다드림 뉴스도요,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든든한 비서가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저희 다드림 뉴스 페이스북 많이 공유해주세요. 그래야 주변 분들이 많이 알고 찾아오시니까요. 저희 2주에 한 번 금요일에 찾아오는 거 잘 알고 계시죠? 2주에 알찬 소식 갖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